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가 될 텐데, 저점을 다시 깨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런 돌발 변수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인내심이 빠르게 소진돼서 5월 정도 되면 시장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더라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랐다가 여기서 샀다 해도 올랐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팔고 다시 살 걸, 이런 후회들이 되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 후회가 아주 나쁜 병폐를 끼친다는 거, 그래서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기서 뭐 반성할 게 있겠습니까? 못 팔았던 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후회를 하면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살 걸, 이렇게 되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오더라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난 시계처럼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최대한 인내심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길게 보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길게 보유한다는 게 단순히 큰 수익을 낸다라는 것보다 아는 종목, 믿을 만한 종목에 길게 보유를 하는 거, 이게 이걸 팔고 또 생판 모르는 종목 가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착각도 없어야 되고 후회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결국 이게 종교적인 수행과 무엇이 다르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돌발 변수로 하락했고,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변동성에 의해서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도 한번 변동이 있을 거고,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서 있을 거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계속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요 국제 유가의 변동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이제 그 유가에 대해서 자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물어보는 그 주유소 주유소 하는 형님이 계신데, 한 4월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이 기술적인 분석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요런 다른 상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거 오버슈팅이라서 단기간에 상승이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3월 중으로는 불확실성이 높고, 투기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물량을 쏟아낼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한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가 아니라 그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당분간 낮은 수준의 지수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미리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인내심을 강요를 할 것이다. 네, 요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베어마켓 랠리가 또 이 전쟁 양상, 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금리 인상을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된다 등등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니까, 삼성전자까지 생각하면 이 베어마켓이 아니라 바닥에서 L자형으로 더 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더 유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다른 변수들은 괜찮은데 삼성전자 변수는 조금 영향이 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결국 단기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안심하기 이르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필사적으로 주가 하락을 막고 있는데,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는데 현금이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현금을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쓰러져 갑니다. 이게 단순히 지수가 내렸고 다 내렸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나름 많이 내려 가지고 급하게 팔 사람이 없어진 뭐 이런 종목들 HLB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숫자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데 그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새벽 1시에 올려드려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그냥 옳다라고 가야 됩니다. 이 시장 아니 이게 맞는데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된 종목에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이 가격일 리가 없어라고 해서 버티는 고집은 괜찮은데 시장이 올라갈 거다, 시장이 내려갈 거다라는 것은 우리 뇌가 패턴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장 예측은 거의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올라가네 하면서 자기 확신이 커진 사람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때 개인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이 매수하면 누군가 팔아야 됩니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한 것과 아예 행동을 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를 따져보면 아예 행동을 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비슷한 생각이니까.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GOS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지금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미 거의 혈맹 관계나 다름이 없었던 퀄컴하고 아예 새로운 그러니까 차세대 모델을 이 퀄컴이 TSMC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GOS 문제 같은 경우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즉 삼성폰이 그래도 뭐 애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 폰보다는 낫지라는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뭐 중국이나 삼성이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뭐 단기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 이미지 훼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사 현장에서 사고도 나고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예, 반석에 올려놓으려면 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5월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사실 뭐 공부 이만큼 했다 해서 주식 투자 성적이 좋고 안 했다 해서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예, 이 문제풀이 연습을 했다는 거지 공부를 했다는 건 사실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풀이 연습을 했다는 부분을 공부해서 배제를 시키면 사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취미가 있고 내가 좋아서 뭔가 찾아보고 일종의 그 덕후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거는 공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 덕후가 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주식 투자를 요 문제풀이 연습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다,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이런 수학 공식과 같은 내용밖에 우리한테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오르네?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더 올라가 버리네? 틀린 걸 확인하는 순간 그 문제풀이에 대한 또 그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두 분류가 됩니다. 한 분류는, 아니, 세 분류가 됩니다. 한 분류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는 내 잘못이다, 세 번째는 주식 투자에서 이런 방법 자체가 틀렸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찾아봤자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나쁘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운입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예를 들면 회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로 광고비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 쉬는 게 나은 상태입니다. 물론 간간히 먹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쉬는 게 낫고, 근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지금까지 보유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타격을 안 받던 포트폴리오였고, 시장 때문에 이걸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무엇을 잃었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2,000회 되던 게 1,000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이제 안 만들게 되고, 왜냐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주식 공부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자 어떤 몰입을 할 것이며,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해봤자 제가 5월에 종목 분석을 제대로 해서 올려드리는 것과 8월에 지금 사지 마시고 내년 5월쯤에 좋아지실 겁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 미리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간 가치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심이 닳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운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세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부정하는 사람, 이런 방법 자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내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요 세 번째 경우에서도 투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온갖 공부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뭔가 운용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보상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겠습니까? 고수익을 올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떠가지고 말문이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이 단기 고수익에 대한, 여기에 치중하게 되고, 단기 고수익은 당연히 리스크를 동반을 하게 되니까 한 방 잘못 얻어 터지면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고 더 어렵고, 원래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렵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단순히 이런 패턴이 있다, 이런 기법이 있다, 이거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던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신기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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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대리바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MM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주가 뭐 딱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관점에서 또 봐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W게임즈, 예, 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살펴볼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스닥 상장, 요게 이제 자회사가, 이 자회사가 미국 기업이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나중에 나스닥 상장을 할 거다. 이건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미국 회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그 상장을 해서 회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업법이 매우 강력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낌이 없는 반면에 기업이 부정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나스닥에 만약에 상장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경영 리스크란 게 한국식으로 경영하면 거의 100% 감옥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과연 이 회사에서, 물론 잘 경영하고 정도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게 아닌 데서 요 자회사 나스닥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안 되는 방향으로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도 했고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 제가 가끔씩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복리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익을 추구를 하시면 되는지가 나오는데, 하루에 뭐 단타를 쳐서 2%, 3%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2%를 먹고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1년에 거래할 수 있는 게 한 230거래일이라고 잡고 계산을 해보면, 이걸 이제 누적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 자기가 단타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 조금만 더 하면 10,000%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년 만에 10억이 되고, 또 이 10억을 재투자하면 1000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2% 단타로 수익 냈다라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1년 만에 10억이 되고 1년 만에 1000억이 되고 다시 그 다음 1년 만에 10조가 됩니다. 물론 주식 금액이 커지면 또 이런 게 안 먹히고 뭐 이런 핑계를 댈 건데, 그렇게 안 먹히고 이렇게 핑계를 댈 거면 그게 뭐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예, 그리고 이 단타라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봤다라면 누군가 이만큼 손해를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구입니까? 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3%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년, 120개월을 해 나간다. 요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한 30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든. 그리고
요게 이 방식대로 꾸준히 간다면 10년 이후에는 30억이 되는데 10년 이후에 물가가 떨어지는 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33%라는 것은 우리가 쉬고 뭐 또 언제 쉬지 않을 때는 한 10% 정도 수익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폭락했을 때는 20-30%도 가능하고 이렇게 쉬면서 들어가고 그 제너레이처럼 장기적으로 좋아질 종목 갖고 있다 보면 1년 허비했다, 2년 허비했다 하다 3년 차에 3배 오르면 요 수익률 다 충족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잡아야 될 건 1년에 요 40% 정도. 이게 최대치입니다. 이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전 보장하고 1년에 50% 수익을 주겠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0%의 안정과 수익을 다 보장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그런 건 할 수도 없고, 예. 쳐서 한다 해도 나한테 그걸 주지는 않을 거다. 요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남들이 했을 때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월 달에 TSMC를 제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공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GOS,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스라고 읽어야 될지 GOS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GOS라고 하길래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GOS 문제가 결국 삼성폰이나 짱깨폰이나 똑같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운영체제 차별화도 없고 삼성폰이 오히려 짱깨폰보다 못하다 성능 제한을 거니까 그리고 그 성능 제한을 걸면서 뭐 방열판을 줄인다든지 등등 원가 절감을 아주 그냥 뼈가루까지 긁듯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야 이거 선택할 수 있게 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삼성폰에서 발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이건 뭐 위험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라 터지면 삼성폰 들고 이제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럼 뭐 삼성폰이 그때부터 지목돼서 뭐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조치가 뭐냐면 이거를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성능은 뭐 아이폰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뭐 한 2-30만 원씩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크다라는 거. 일단 배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보는 것과 기술적으로 보는 것.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베어마켓을 하다 5월 정도에 조정받고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면 시장 대비해서 약하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만에 하나 그 GOS 문제가 조금 더 충격을 준다면 주가 자체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다시 낮아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반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반등폭이 약할 거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니까 대응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짧게 끊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길게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가 하락이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온 상황만 놓고 보면 잘못됐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해도 이런 악재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요 매물 소화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듭니다. 올라가는데 또 얻어 터지고 올라가려면 얻어 터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저금리 상태에서는 은행에 넣어봤자 돈도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를 가져가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근데 지금 은행이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3%만 돼도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을 앞지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대기 매수세가 줄어듭니다. 주가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바닥 다지다가 5월 정도에 상승 직전에 이제 올라간다는 그림이었다면 이 GOS 문제가 터지면서 요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여기서 공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더 맞다라는 거.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벤트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 새로운 공법이 성공을 해야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한 6월 정도 돼야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럼 그 전에는 시장 대비해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니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신기계.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과장된 거고 실제 우리는 사고가 난 적도 없고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지난 1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 6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역사 기록에 땅이 갈라지고 뭐 천지가 굉음을 일으키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년, 2000년 정도 큰 지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지진만 없다면 큰 지진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큰 지진만 없다면 사실 원전에서 문제가 될 건 없고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 원전으로 가야 되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과거에 원전 비중을 41%까지 가져가자. 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리고 요 당시에 요런 원전 정책으로 가서 석탄 비중을 줄여가고 LNG 비중을 줄였으면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게 29%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계속 신규 원전을 허용을 안 하니까 한 2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미스가 아닌가. 물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이 전혀 안 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이 있고 대한민국 전기라는 주식이 있다면 요 원전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원전을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재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이 거의 고사 상태니까 지금 빨리 공기 호흡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럼 정책적으로 이게 우선이 되고 한전의 적자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이 됩니다. 돈을 무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원전주들이 올라가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과거와 같은 탄력이 없고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원전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느냐 그러면 대체로 이제 조선 기사제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기대감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랐고 아직까지는 이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한번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라서 뭔가 바람 한번 타면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시세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이게 뭐 아주 심각한 고평가라서 부담이 크다. 여기서 잘못 물리면 평생 다시는 이 가격에 팔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제 중립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원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좋게 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가 싸게 사야 된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어떻게 싸게 사냐면 이런 건 주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럴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급하게 덤비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추세 중에 조정을 받을 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예. 그리고 현대리바트. 예, 현대리바트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뭐 빌트인 가구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텐데, 앞으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건설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이 제대로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시행 투자를 한 것도 가장 큰 이유가 호가는 뭐 한 3,500 가 있는데 예상 분양이 한 2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해 가지고, 분양권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이 건설 사업 자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뭐 물가도 오르고 아이파크 사고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분양가가 한 2,50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 대도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공급도 굉장히 한정적인 반면에 이 공급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호가가 3,500 하던 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분양가에서 시세가 형성되지는 않으니까 피가 붙어서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얘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기존 주택이. 예, 요런 구조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요런 투자도 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인데, 앞으로 신축의 어떤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현대리바트가 다소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나왔던 어떤 매출 감소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익 감소가 조금은 잡힐 것이다.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분야만 따져봤을 때는 뭐 가격 매력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 예, 저평가 상태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과거에도 시세 한번 냈으니까, 그 시세 낸 지 한 6년, 7년 됐으니까 끼가 있고, 또 여기서 거래량도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네, 그래서 한번 또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16,500원이시면 네, 잘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올라, 오늘은 안 올라, 이런 거 인내심 까먹는 거 안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HMM, 지금 실적을 유지하면 HMM은 여기서 주가가 한 5배 올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쌍봉으로 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물류 대란이 풀리는 게 한 4월,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좋은 실적을 유지할 거고, 그러면 1분기 실적도 2조 원대 이상의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지고 이제 17조 3천억, 그리고 자산 가치가 2분기까지 얹혀진다고 했을 때 한 5조 정도 더해지면 현재 자산 가치가 8조 정도 되니까, 2분기까지 5조가 더하면 13조.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적이 일시적인 물류 대란에 의한 거라면 요런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빠지되, 이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심했을 때 얘기고, 앞으로 이제 떨어져도 어느 정도 시세는 유지를 할 것이다. 가치가 있으니까. 요 동안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네, 그래서 떨어져도 한 2만 원 정도에서 수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 현재 3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져갔을 때 15,000원의 손실, 그리고 쌍봉을 찍을 때 5만 원까지 하면 역시 15,000원의 이익. 그러면 투자 매력이 현 시점에서는 그냥 중립이다. 예, 근데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주인데, 우리금융, KB금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 이후에 배당락을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심하게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 시장 자율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인위적으로 한국 외환 당국이 인위적으로 원화를 약세를 유도를 해서 수출주를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정도로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가가 높아지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고 원자재를. 그러면서 이제 수출도 용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가야 되는데 이 외환 시장을 자유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약세를 유도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어떻게 상쇄를 시키느냐? 결국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외 금리 차 역전이 되면서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화 약세 요인이 이거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한 2%까지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이거 이상은 못 올립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이 3%, 4% 된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외 금리 차 역전이 이제 장기화될 장기화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금융주들은 사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 맞고 거기다가 미국이 0.5% 얘기 나오다가 0.25로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또 기대감이 빠지는. 예, 그렇지만 기업 가치가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범위 하단을 하단으로 갈지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감, 금리 인상하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은 꺾인 상태니까 평단이 높으시니까 적당히 반등했을 때 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반등했을 때 정리하시는 걸로 60일선, 60주선 이런 거 기준을 잡아서 보시든 어떤 기준이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W 게임즈 W 게임즈 65,000에 30% 그러면 비중이 30%이시면 추가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퉁치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고 이거는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해서 반성이 아니라 이런 투자가 잘못된 거다라는 반성.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뉴스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뉴스 터지면 때리는데 뉴스를 보고 투자했다라는 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 섹터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요거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근데 게임 산업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품도 있고 메타버스 이런 건 거의 사기고 그리고 이런 NFT 이런 것도 거의 사기나 다름이 없고 안 될 겁니다. 그런 쪽은.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일단 뭐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게임주 안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추세가 약하고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났다가 죽었기 때문에 큰 시세는 아니지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습은 안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두고 그리고 시간을 좀 둔 상태에서 반등하면 퉁치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쯤 반등하겠지라고 접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든지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는 정도. 그 퉁치기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M&A 같은 거 보통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제대로 그 일정대로 되는 적은 아예 단 한 번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생기는데 주식, 기업 뭐 이런 쪽으로 변수라는 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고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많이는 뭐 한 3, 4년 뭐 이렇게도 질질 끌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M&A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종목들 다 봤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